조금씩 하는 거 볼 수 있나요? 하셨어요. 아, 패럴림픽 수영 선수세요? 수영을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그쵸? 패럴림픽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TV에서 하시는 거 본 적 있거든요. 접영 선수신가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접영이 아니지만 마지막 그 마무리할 때 그럼 제가 접영을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스트로크란 게 한 팔에 1회도 세는 건가요? 하셨는데 네, 맞아요. 스트로크 한 팔. 스트로크.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킥이라는 건 두 스트로크. 하나, 둘에 차는 발차기 횟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호흡은 여러분 무호흡 연습을 하시면 폐활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저도 이 훈련을 되게 많이 했었고 다음 시간 훈련 반복할 때도 이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을 섞어서 하면 효율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무호흡을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훈련 마지막 단계에 예를 들어 뭐 25m 자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호흡을 내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참으면서 자유형을 간다던가 이렇게 훈련에 섞어서 해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호흡 트이는 거, 그 다음 내 폐활량 늘리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훈련이거든요. A010 핸드폰 번호인가요? 자유형 할 때 머리랑 팔이 바깥쪽으로 휘어요. 머리랑 팔이 바깥쪽으로 왜 휠까요? 바깥쪽으로 글라이딩을 하니까 바깥쪽으로 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팔과 머리가 향하는 위치가 머리는 이렇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머리 중심에다가 여러분 그 통돼지 바비큐 또는 이렇게 양꼬치구이 할 때 꼬치 이렇게 꽂잖아요. 징그럽지만 내 정수리 있는 데다가 이렇게 꼬치를 이렇게 딱 척추를 관통해서 이렇게 꼬치를 딱 꽂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꼬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몸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가 바깥쪽으로 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바깥쪽으로 휜다는 거는 내 손이나 머리가 지금 바깥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물을 당기는 쪽 팔이 물을 지금 제자리에서 뒤로 밀지 않고 바깥쪽으로 밀고 있다면 수영을 물속에서 제자리에서 당기지 않고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수영을 한다면 얘가 이렇게 밀리면서 옆으로 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글라이딩 동작에서 내가 앞쪽으로 어깨를 미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어깨를 밀고 있다면 또 옆으로 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리아님, 자유호흡시 뒤로 너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기우뚱 그건 어떻게 교정해야 해요? 그냥 시선으로 하셨어요. 요거 제가 아까 투비트 설명하면서 뭐 얘기했죠? 발차기 차면서 골반 띄우고 그 다음 발차기 할 때 골반 당기면서 띄워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롤링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팔이 돌아갈 때 골반이 따라 같이 한없이 돌아가 버리면 이제 기우뚱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그때 제자리에서 설명하면 호흡을 할 때 골반이 이렇게 같이 확 열려버리면 몸이 돌아가죠. 그러면 이 몸을 확 돌아가게 하지 않으려면 물론 호흡하는 시선을 내려도 덜 돌아가시겠지만 내린다고 해서 어깨가 이렇게 열리는 거를 막을 수 없죠. 그러면 적당히 열리고 다시 몸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골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반대쪽 말하자면 골반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골반을 얘가 끌어올리면서 상체도 같이 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합적이긴 한데 그냥 훅 가는 수영이 아니라 갔으면 골반 내리고 갔으면 골반 끌어내리고 이 끌어내리는 동작이 같이 병행이 되셔야 몸의 중심이 잘 잡히고 기우뚱 하는 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수영이 되신다면 골반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거를 당겨오는 걸 좀 신경 쓰면서 수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백준희님이 평형이 가장 효율적인 수영인가요? 가장 먼 거리를 적은 에너지로 갈 수 있나요? 하셨는데 평형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어쨌든 네 종목 중에서는 에너지를 제일 적게 가져갈 수 있는 수영이 평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평형이 좀 익숙하지 않거나 저같이 자유형을 많이 했던 사람은 오히려 자유형 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한 종목으로 계속 했을 때는 한쪽 근육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근육을 계속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뭐 뒤집어서 배영도 해주고 뭐 다시 평형도 해주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제일 적게 쓰는 종목이 평형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또 평형이 그다지 편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줄 라비님이 초급 자유형 호흡 배울 땐 왼팔 돌릴 때 참았다가 오른팔 돌릴 때 하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힘들어져서 오래 수영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져서 오래 수영을 못해요. 처음에는 이제 파 이렇게 이제 호흡하는 걸 배우죠. 그래서 팔이 돌아가는 동안 하고 길게 숨을 뱉는 걸 하세요. 그냥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졌으면 제가 호흡도 아니 이게 웬일이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음은 내 코에 물이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만 해주고 나머지 동작에서 그냥 참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호흡을 조금 더 아낄 수 있겠죠? 몸이 덜 가라앉을 수 있고. 한번 참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사님, 제가 스타트를 하는데 수경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경 안 벗겨지게 할 수 있는 스타트 어떤 거 있나요? 하셨는데 수경 안 벗겨지는 그 영상도 제가 올려놨죠. 제 영상에 없는 게 없네요, 여러분. 이것도 찾아서 또 올리려면 저도 힘든데 여기 위에다가 그러면 수경이 벗겨지는 이유, 안 벗겨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영상 하나 띄워드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편집할 때 그러면 또 찾아서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수경이 벗겨지는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머리를 좀 턱을 빨리 들어서 수경이 벗겨질 수도 있고 눈을 감아서 수경이 벗겨질 수도 있고 수경끈이 너무 느슨해서 수경이 벗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영상 보고 수영 많이 늘었다는 소리 들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되게 기분 좋은 얘기네요. 영상이 좀 수영이라는 게 운동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맨날 영상만 봐봤자 수영이 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수영장에 가서 연습하는 것과 모르고 수영장에 가서 무조건 연습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든 뭐 다른 영상이든 수영에 관련된 뭔가의 지식을 얻고자 습득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이렇게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수영하시는 게 조금 이렇게 진도 나가는 거나 내가 좀 부족하거나 조금 더 멋진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아까 임찬님이었었나요? 네, 저병 50m 패럴림픽 준비하신다고 하셨나요? 나가신다고 하셨었나요? 보여달라고 하셔서 저병 50m 할게요. 지금 저병 질문 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요새 그 주제를 잡고 있는 게 자유형 장거리 수영이다 보니까 저병 질문 주신 거 많이 못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저병 하시는 거 마지막에 보고 어떻게 수영하는지 느낌을 한번 보세요. 사실 본다고 해서 내 수영이 느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은 다르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마지막으로 저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병 호식 보여달라고 하셔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저병 호식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청하는 그날까지 수영 어렵지 않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